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투자에서 지금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이 투자는요, 내가 선택하는 정보의 질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생방송 50분 동안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엄선한 해외 선물 정보들 모두 챙겨가시고요. 또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성공 투자자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큰 힘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 노란톡방에서는요, 방송에서 다 드리지 못하는 진짜 돈 되는 고급 정보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대응 방안들, 박 셰프의 주식 종목 상담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서둘러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즐겁게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전문가죠. 해외 선물 전문가 박 셰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셰프님, 앞에서 제가 이 양질의 정보를 좀 드린다고 했는데 셰프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진짜 좀 좋은 정보, 투자에 좋은 정보,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보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 편이세요, 셰프님은? 어떻게 찾냐고요? 네. 좋은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과거에 뭐 예를 네. 들면 주변에서 주식 살 때 누가 뭐 이런 정보가 있다더라 하고 사잖아요. 네. 거의 꼭지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는 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정보다. 이미 주가 다 올라가지고 꼭대기에서 노출되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시중에서 나와 있는 정보는 그렇게 좋은 정보는 별로 없고 정말 파월 의장하고 독대를 했다거나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다거나 여기서 얻는 정보야 굉장히 네. 좋은 정보겠지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정보는 없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정보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해외 선물은 또 양방향 투자가 이렇게 가능하다 보니까 위기 상황도 어떻게 보면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타이밍과 방향 두 가지가 또 맞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더 많은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어렵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유기도 한데 그런 걸까요? 기회가 많다는 거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선택의 여지가 한 가지니까 그렇죠. 기회는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수익 낼 그 선물은 양방향이다 보니까 네.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도를 할 수도 네. 있고 그렇죠. 기회가 많은 대신에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어려운 거죠. 어렵지만 그래도 기회는 그렇죠. 많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기회가 많으니까 오히려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주식은 그냥 많이 싸가지고 이제 떨어져 있는 종목을 잘 찾아서 네. 이제 반등할 만한 종목만 매수할 자리만 찾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선물은 이게 너무 고평가됐다. 떨어질 종목도 찾아야 되니까 네. 양쪽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도 많지만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 셰프님이 오늘 좀 쉽게 해주실 건가요? 이 선택을? 항상 단순하게 네. 단무지 알겠습니다. 단순 무식하게 선택하면 네. 아주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 셰프님이 좀 쉽게 저희 해외 선물을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10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 셰프님께서는요. 저희 방송은요. 모의 투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모의 계좌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박 셰프의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거래를 하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모두 인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많은 기회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할지 어려우시다
있다면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박 셰프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쪽에 보이시죠? 카메라 휴대폰 켜셔서 그쪽 비추시면요. 링크가 갑니다. 그쪽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저희가 얼마나 수익을 재밌고 신나게 낼 수 있는지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실제 계좌로 박 셰프의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이라서 이 박 셰프가 실제 이번 주, 지난주에 수익을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건요. 그만큼 좀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저희는 뭐 예전에 저희가 드린 정보로 이제서야 수익을 내고 저희가 이렇게 모아놓은 걸로 대박 낸 것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난주에 수익 낸 거 이번 주에 공개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좀 믿을만 할 텐데요. 셰프님, 예. 지난주에 총 수익 그리고 예. 거래 내역 한번 공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냥 말로 할게요. 네, 그러세요. 많이 수익이 안 났어요. 네. 실버 네. 매도 해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월요일에는 실버 매도 진입을 하셔서 수익 청산을 했고요. 화요일에는 이미니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갖고 계시고 수요일 날 이미니콘 매도 진입 수익 청산, 이미니 소이빈 매도 진입해서 수익 청산 내셨고 이미니 밀이죠. 매도 진입해서 또 수익 청산을 하셨고 소이빈 오일도 수익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니 러셀 저희가 매도 포지션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뭐 저 역시 셰프님과 함께 이제 소이빈 오일로 지난주에 제가 78만 원 정도의 수익을 봤습니다. 저의 첫 거래였고 예. 굉장히 하루 만에 수익이 나서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예. 있는데요. 셰프님께서 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지금 수익이 나셨나요? 뭐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실버로 1,850불 수익 냈고 네. 곡물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한 500불 수익 냈고 네. 그다음에 러셀을 단타로 들어갔다가 네. 또 한 1,400불 손절을 해가지고 손절을. 네. 합계는 한 1,000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00불이요. 그럴 수 1,000불 안 있죠. 되는 하지만 것 뭐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뭐 수익을 한 여태까지 900불 정도 되겠네요. 900불이요. 그러면은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지난주에 수익을 100만 원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침울하실 필요가 없어요, 셰프님. 잘하신 들고 거예요. 있는 게 아직 손실이거든. 그렇죠. 기다려야 저희가 되니까. 좀 지난주에 굉장히 큰 네. 이슈가 그렇게 갑자기 좀 빠르게 전개가 됐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를 사실 그 정책을 네. 손바닥 뒤집듯이 자꾸 바꾸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투자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뭐 아직까지 그래도 수익의 기회가 있고 지금 청산을 하시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그럼 한 약 100만 원 정도로 수익을 정리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고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셰프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수익 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해물맛집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잘 오셨고요. 저희 방송 진입에 앞서서 미국 시장 상황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방송 직전까지 미국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러시죠. 자, 미국 시장 다우 지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 지난주 금요일에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거를 바로 통과시킨 게 아니고 네.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 예산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원래 상원에서 과반수가 넘어야 그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그 부양책이 통과가 되는데 네, 그냥 그렇죠. 50%가 아니라 훨씬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60%가 70%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그냥 과반수만 넘으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 결의안을 만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뜻대로 이제 그 법안들을 마음대로 주물 수 있다. 뭐 이런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뭐 부양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팍팍 나올 것이다. 이런 그렇죠. 기대가 훨씬 더 커진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히려 그 중소기업 지수 그동안 그 러셀 2000 관련해 가지고는 중소기업에 대한 그 부양책이 한 4천억 달러 정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부양책이 통과된다 안 된다 이 얘기에 따라 가지고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움직였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2, 3일 정도 좀 등락폭이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났던 게 그 부양책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일단은 그 시장이라는 게 뉴스가 이제 다 노출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뭐랄까 이
그 영향력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장중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라기보다는 금요일도 사실은 주가가 좀 빠지다가 막판에 반등을 했어요. 네. 장 초반에는 그 러셀도 이렇게 길게 빠졌었죠. 예, 그다음에 오히려 이게 상승폭을 좀 높이면서 오늘까지도 올라가는데 오늘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뭐 이렇게 파도 타기 하듯이 그렇게 네.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러셀 먼저 일단 중소기업 지수들이 그 부양책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다 보니까 먼저 좀 살펴봤고요. 네. 다우 지수도 오늘 그 월요일장에 여기가 오늘 장 시작 출발입니다. 자, 아침에 그 아시아 시장 출발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조금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네요. 자, 일봉을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6일 연속 지금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차트가 빌빌거리네요. 잘 안 돌아가네. 자, 재접속 한번 하고 일단 네. 구두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죠. 아무튼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어제 그 상승폭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나온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0.5% 이하로 일단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가지고 오늘 그 미국장 개장 시에 그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계속해서 시장이 거품 논란이 있었습니다, 셰프님. 예. 그렇죠. 그런데도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또 상승 여력이 있는 것처럼 또 오르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이 시장 상황에 거품은 대해서. 네. 거품이 일 때 어디까지 거품이 낄지를 사실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그 예를 들더라도 과거에 여러분들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인터넷 전화 가지고 처음에 이제 인터넷 나오면서 국제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무료로 할 수 있다. 네. 이런 그 아이템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한 500원 미만에서 한 31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아직도 종목이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한 5천 원 수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새로운 기술 때문에 전 국민이 인터넷 관련된 주식을 사는 열풍이 생겼지만 네.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이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네.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미국에서 경기 그렇죠. 부양책 때문에 시중에다가 돈을 푸니까 요번에도 그 1인당 1,400달러를 더 추가로 지급하려고 맞습니다. 하면은 네. 5명인 그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기본 600달러에다가 2,000달러씩 1인당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죠. 만 불을 받을 수 있는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지난번에도 또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돈의 힘으로 올라가니까 네. 여지껏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때까지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준 적이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험이 많았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웠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아무래도 있죠. 네, 지난 상황과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셰프님께서도 조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와 올라가니까 원래 이게 그 초보 투자자들이 그 손해를 보는 루틴이라고 루틴이 할까요? 네. 급등할 때 쫓아가서 매수하면은 그렇죠. 꼭지에 잡아가지고 쭉 떨어져서 손해를 많이 보는 네.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쫓아가서 매수해서 더 올라가니까 네.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저 말고도 많은 그런 분석가들이 올해 미국 시장이 꼭지를 찍고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그 사이의 움직임은 사실 언제 꺾일지는 잘 모르는 알 거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제가 박재현 캐스터를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외신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박재현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해물같이 싱싱한 소식들만 준비했으니까요.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iden signals he will pass relief package with only Democrats.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동의만으로 부양책을 통과할 것을 시사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로 이 공화당의 규모 제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either to do nothing or not enough.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거나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규모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또 수많은 미국인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걸 봤다면서 이 실업률이나 그리고 굶고 있다는 이 상황을 또 묘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 실업률이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이 실업률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 부양책이 실제로 실업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시죠. Long-term unemployment is close to a Great Recession record. 네, 미국의 장기 실업률이 이 대침체, 이때와 비슷한 수치로 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기사인데요.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요. 이 현 속도로 지금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침체가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 데는 29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거의 약 30년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굉장히 많은 수준이고요. 또한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 새로운 일을 더 찾기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또 문제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용이 상황이 나중에 좋아져도 이것은 마찬가지라고 또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장기 실업률 이슈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관련 부양책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하단에 말풍선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픈 채팅 선택하시고 여러분 돋보기란에 저희 프로그램명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만약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카메라 어플을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 셰프님 오늘 보셨겠지만 정말 수익 다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수익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매매 관련 이 기법이라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잊지 않으셨죠?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요. 방송 중에만 이 방 열려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을 저희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과 또 부양책 진척 상황 등을 주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정부터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월 8일은요. 1월 고용 추세 지수와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2월 9일은요. 12월 9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 트위터와 시스코가 실적을 발표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은요.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기존의 비둘기파적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완화 가능성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MSCI 분기 리뷰와 우버와 코카콜라 등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12월 도매 재고도 예정돼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2월 11일은 주간 실업 보험 청구 건수와 디즈니, 아스트라제네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2월 12일은요. 2월 소비자 태도지수 발표와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발표 일정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셰프님 어떤 일정들의 좀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그 연방은행 그 총재들의 그 연설은 네. 보통은 그 FOMC가 그동안 그 발표했던 기조대로 이어서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 정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월 10일이요. 예.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네. 그런 질문이 조금 있는데 이 경제 지표를 보는데 뭐가 중요하냐? 네, 맞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죠. 네. 사실 그 경제 지표는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연방은행 총재들의 연설, 파월 의장의 연설, 이거는 향후 미국 달러의 금리를 어떻게 정책을 펼쳐갈 것이냐, 네.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되는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주가는 빠지죠. 그 긴축 정책을 편다.
그러면 금리도 인상하고 완화 정책도 다시 돈을 시중에 풀었던 걸 좀 걷어들이고 네. 이러면 이제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FOMC도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함부로 그런 얘기를 내뱉지를 못하고 항상 그 주가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월 10일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정도를 지금 좀 주의 깊게 그렇죠. 바라보면 되는 예. 거겠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이 그거는 상황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사실 매주 발표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주에 그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뭐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그동안 이어져 온 그 추이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몇 주간 연속으로 그 실업률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지 네. 그런 추이를 좀 봐야 됩니다. 추이가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이 실업률이 좀 낮아졌다 생각이 되면 그래도 시장이 조금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게 그렇죠. 일반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지난주에 그 비노 고용 지표 금요일 날 발표가 됐었죠. 네. 시장이 처음에 좀 떨어졌던 이유도 사실 경제 지표는 썩 좋게 나온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 고용 지표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네. 떨어지다가 이 경기 부양에 대한 뉴스가 좀 전해지면서 네. 다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이제 진입을 할 때는 조금 이런 일정들을 주의 깊게 어떤 발표 일정이 있는지 보고 투자자 여러분도 그렇죠. 판단을 좀 하셔야지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제가 볼 네. 때는 그 주의 깊게 볼 만한 지표는 네. 사실 FOMC 회의록 발표, 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음. 그리고 미국의 금리 발표, 네. 그리고 비노 고용 지표 음. 이런 정도로 핵심적으로 볼 수가 네. 있고 거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수출 주도의 그런 경제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네. 내수 위주가 더 맞죠. 큰 경제 규모라고 네. 볼 수가 있거든요. 소매 판매 지표를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소매 판매 지표도 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발표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들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런 일정들 참고하셔서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재은 캐스터가 이어서 미국의 외신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도록 할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den says he does not expect minimum wage hike to be in COVID-19 relief bill. 네,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 시급을 인상하겠다고 이제 예전에 얘기한 바 있었죠. 그런데 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부양책에는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My guess is it will not be in it 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it은 stimulus package, 즉 부양책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부양책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요.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단독 법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부양책 같은 경우 공화당의 동의 없이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시킨 바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결의안 관련해서 이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할 때 이 최저임금 관련된 권한도 있는지는 그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돌려 말한 것으로 시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쨌든 최저임금이 이렇게 되면 2배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볼게요. AstraZeneca Oxford vaccine works again, COVID variant found in the UK, data shows.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좀 반가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여기에 치명률도 높다는 증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불안정한 요소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이 예방률이 75%나 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기도 하지만 남아공 같은 경우도 변이 바이러스가 위험하기도 한데요.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능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밝혀진 만큼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되는 만큼 계속해서 저희는 이거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프로그램 일단 하단의 말풍선 누르셔야겠죠? 상단의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고 오픈 채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돋보기 창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좀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 카메라를 TV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셰프님이 정말 많은 조언들 노란톡 통해서 해주시고 계신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관련해서 나는 혜린이다, 잘 모르는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방송 중에 노란톡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꼭 해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지금 10시 25분 지나고 있는데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 주요 선물 상품 흐름들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셰프님, 예. 유가부터 좀 살펴볼까 봐요. 그럴까요? 네. 기름, 크루드 오일 뭐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맞죠. 오페크 플러스, 그러니까 오페크 회원국하고 오페크에 그 가입을 안 한 또 산유국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합쳐서 이제 오페크 플러스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지속적으로 감산을 하기로 이 협의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네. 최근에 처음으로 브렌트 크루드 같은 경우에 $60를 어제 넘었고 네. 지금 벌써 크루드 오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는 $61까지 갈 것이다라고 50달러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57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네, 그렇네요. 야, 이게 대박이었는데 참 네. 이게 보면 이 조정 구간이 상당히 길었죠. 한 2주 정도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들고 가려 그러면 굉장히 인내심이 좀 필요한데 맞죠. 네, 네. 2주 동안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죠. 네. 이런 거는 좀 가볍게 이제 증거금 작은 종목으로 미니로 들어가서 좀 길게 갔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도 꺾일 기미는 없고 좀 추가적으로 $60를 넘어설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귀금속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셰프님. 골드 한번 보면 네. 어제 미국 달러가 잠깐 보면 미국 달러 여기 안 넣어놨네요. 자, 어제 유로를 일단 대신 보면 어제 미국 달러가 일시적으로 조금 약세로 빠졌다고 오늘 다시 강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데 네. 유로화가 지금 쭉 빠지다가 어제 반등을 했죠. 네. 자, 이 얘기는 반대로 미국 달러 인덱스가 어제 떨어졌다가 오늘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어서 자, 일시적인 그런 미국 달러의 약세 때문에 골드가 상승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일봉상에서도 이평선 장기 이평선의 지지 라인이 딱 버티고 있죠. 네. 앞전에 제가 이제 예상을 해봤던 거는 전저점 1,770달러 정도 선까지 내려오면 매수 관점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금방 내려오질 않았죠. 내려올 때도. 골드 역시도 내려올 때 약 한 2주 넘게 행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결국은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원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면 골드가 올라가는 이런 논리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 어제 경기 부양책 때문에 미국 달러가 일시적인 약세를 좀 보였다. 네. 그래서 골드가 올라왔고 향후 경기 부양책이 실행이 돼가지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다시 골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실버는 좀 어떤가요, 셰프님? 실버는 실버도 살펴볼게요. 골드보다 네. 더 강하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골드는 떨어질 때 비교해 보면 낙폭이 그저께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네. 음봉이 아주 길게 나왔는데 그날 한 2.7%까지 빠졌다가 약간 반등을 했어요. 근데 실버는 한 3% 정도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반등할 때 반등폭이 훨씬 크게 나오죠. 네. 벌써 이때 그저께 시가를 더 넘어서는 그런 모양이고 골드는 아직 그저께 시가를 근처까지 오지도 그렇네요. 못했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실버가 골드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스프레드 거래도 그대로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셰프님 그럼 농산물도 한번 살펴볼까요? 농산물도 볼까요? 네. 자, 농산물 이번 주에 곡물 수급 보고서가 수급 전망 보고서라고 하는데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아직은 조금 보고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옥수수가
조금 금요일 날 주춤했고 오늘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은 옥수수의 수요는 계속 중국이 많이 사고 있고 수출 물량도 남미 쪽에서 계속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수요보다 공급이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네. 일단은 수급 전망 보고서를 보고 그다음에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관망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네. 자, 밀도 이게 옥수수하고 밀하고 또 스프레드 거래하는 그런 그 투자자들이 있어요. 좀 큰 곡물만 전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 옥수수가 좀 가격이 그 높게 형성이 됐죠. 네. 이게 이제 그 옥수수를 매수하고 밀을 매도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밀이 많이 내려왔죠. 네. 그렇게 해서 어제 그 스프레드 물량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밀 쪽에서. 그러니까 밀을 매도했던 걸 청산을 하니까 매수 주문이 들어오죠. 그래서 밀이 오늘까지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났고요. 네. 대두 보면 대두는 계속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큰 변화가 없는 거고 옥수수 가격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지금 흐름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네. 방송 중에 지금 좀 자리를 살펴봤는데 오늘 좀 수익을 내기 좋을 만한 어떤 상품이 좀 있을까요, 셰프님? 오늘은 네. 일단은 지수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네. 지수의 상승이 어제 그 나스닥 보더라도 한 0.37% 올랐는데 상승폭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겨우 퍼센테이지로 본다라고 하면 좀 강보합 정도로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도 올랐는데 오늘 현재 0.4% 정도 올라 있는 상태고 미국장 개장 이후에 오늘 그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선물로 기준으로는 또 갱신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도 관점을 보고 넘어가면 손절하는 단기적인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오늘 시장 흐름과 전망 짚어봤는데요. 말씀드린 부분 매매에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이 방송 중에 저희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요.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이렇게 가져다 대기만 하면요. 그쪽으로 링크가 갑니다. 이쪽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희 이 방에서는요. 여러분께 지금 저희가 방송 50분 동안 드릴 수 없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방송 중에 뭐 매매를 하는 걸 좀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요.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이 외 시간에 청산을 할 때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해결책을 모두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야 하고요. 나는 해외 선물 아무것도 모르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차근차근 저희와 함께 시작을 하셨고요. 저도 지금 방송 한 달 정도 됐는데 박 셰프님께 차근차근 배워서 지난주부터 실제 저의 자금이 들어간 계좌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78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고 이번 주에도 제가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하고 하락을 할 때 내가 다른 투자처를 찾아봐야지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해외 선물로 눈길을 돌리셔서 지금 관심을 두시면 처음부터 제대로 해외 선물 정통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돈 되는 해외 선물 정보들 가득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셰프님 이어가 볼게요. 네. 지금 현재 좀 갖고 있는 포지션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좀 나스닥만 있어요. 나스닥만 예. 있으시고요. 그렇군요. 러셀을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셀 2000을 마이크로로 분할해서 예. 지금 매도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예.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진입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일주일 정도 보신다고 했어요. 예. 좀 전망이 어떨까요? 자, 뭐 네. 갑작스러운 뉴스만 또 네. 나오지 않으면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수급상으로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요거를 그 접근하는 전략은 네. 여러분들 주식할 때도 주식을 한꺼번에 싹 매수를 안 하고 네. 며칠 나눠서 이렇게 분할로 매수할 때 있죠. 가격이 그렇죠. 최저점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네. 예, 선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수들보다도 증거금이 좀 더 작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도 조금 작습니다. 한 715불 정도로 굉장히 좀 작은 편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한 1,000만 원 기준이면 한 3계약 정도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니까 사실 우리가 고점이 어디서 멈출지는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한 3일 나눠서 한 계약 또 한 두 계약
오늘 세 한 계약. 저도 예. 세 계약했어요, 예, 셰프님. 이렇게 되면 네. 평균 가격이 그 중간 가격이 되죠. 네. 그래서 훨씬 더 기다리기에 조금 뭐랄까 여유가 있다. 하루만 떨어지면 다시 본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또 떨어지면 수익이 되는 거고. 네. 자, 추세가 지금 한 6일 가까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런 시장이 좀 이렇게 있었나요? 며칠 가면 당연히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연속으로 6일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네, 있긴 요즘 들어, 있는데 네.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흔치는 않고 보통 한 2, 3일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거품이 좀 많이 끼고 있다. 네. 이런 판단이고 아무리 그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제대로 된 그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네. 지금 코로나가 완벽하게 그 만약에 해결됐다. 네. 그러면 주가가 어디가 적정하겠습니까? 자, 코로나 직전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죠. 네. 그죠? 거의 다 회복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만 회복한 게 아니고 거기서 2배 정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다시 차- 돌아갈 수 있을까요? 차트 한번 셰프님? 보면 네. 예, 지금 빨간 줄 그리 일봉입니다. 네. 자, 빨간 줄 그려놓은 부분이 코로나 직전 가격입니다. 그래서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 나왔는데 만약에 상식적으로는 코로나가 없어지고 다시 원위치됐다고 하면 코로나 직전보다 조금 올라 있는 정도가 적정한 주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안 그런가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 러셀 2000을 지금 제가 매도 진입을 자. 해서 제가 제 지금 예. 제 잔고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셰프님. 같이 예. 진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그거는 뭐 마이크로 네. 정도라서 그렇죠. 들고 있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등락폭이 이렇게 크지가 않죠. 맞죠. 한 계약에 한 많이 움직이면 100불, 200불 정도. 많이 움직이면 200불입니다. 한 계약에. 네. 그럼 세 계약 들어가면 많이 움직이면 600불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죠? 선물치고는 전체 금액 대비 별로 안 움직이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실 수 있죠. 그리고 또 네. 셰프님께서 안전한 매매를 저희 방송 보신 분들 보면 알겠지만 안전한 매매를 지금 권해주시고 있고 저도 매도 관점을 분할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 상품으로 세 계약 매도 진입을 한 상태고요. 제가 증거금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좀 내 자산 안전하게 지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주식 시장이 불안한 상태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불안할 때 하락을 해도 수익의 기회를 주는 저희 해외 선물로 눈길을 돌리셔서 지금 노란 톡방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갑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저와 박 셰프님이 여러분의 동반 투자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투자의 전략들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셰프님. 예. 저희 노란톡 질문을 좀 돌아보려고 해요. 저희 프로그램이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서 처음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쪽 방 들어오시면 여러분 마치 무슨 새로운 공부방처럼 질문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뭐 할 거 내가 좀 어떤 걸 배워볼까 하면 이쪽 투자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요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예. 좀 제가 드릴게요. 기초적인 질문도 있고 예. 아닌 질문도 있는데 빨간만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주셨어요. 방송 중에 육류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내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육류가 재밌으셨나 봐요, 조금. 네. 육류는 많지는 않습니다. 종목이. 네. 많지는 않고 그 농축산 카테고리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자, 피더 캐틀, 라이브 캐틀. 이 피더 캐틀은 그 좀 어린 숫소, 네. 어린 숫소를 어리숫소를 얘기하는 거군요. 사육해서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네네네. 식용으로. 소.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라이브 캐틀은 다 큰 소. 네. 예. 어린 소와 다 큰 큰 소. 소인데 네. 여기 거래 시간이 좀 틀립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미국 11시 30분 미국장 음. 개장될 때 거래를 시작해가지고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5분에 끝납니다. 거래 시간이 굉장히 네. 짧죠. 네. 다른 종목에 비해 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육류를 거래하는 게 편할 수도 있는 게 거래 시간이 좀 짧으니까 신경 쓸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육류는 곡물 가격하고 어느 정도는 좀 상관관계를 좀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지금 예, 아직은 뭐 장을 오늘 시작을 안 해가지고 네. 모르겠는데 사료값이 올라가면 고기값도 올라갑니다. 예, 그런 연관성을 좀 그렇군요. 가지고 있고요. 린호그는 돼지고기입니다. 음. 돼지고기고 네. 자, 일봉을 보면 돼지고기 가격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그 뭡니까 이거 구제역 같은 거 이런 게 오면은 막 네. 고기값이 막 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들락날락 하는데 음. 일봉을 보면 몇 년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크게 변동 없이 왔다 갔다 큰 그 박스권 흐름으로 장기간 올랐다가 장기간 떨어졌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대로만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매도하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매수하고 이렇게만 해도 네. 수익률이 아주 좋은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빨간말님의 질문 해결해 봤고요. 지금 노란톡으로 셰프님 질문 하나 온 게 있는데 제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초초보님이라는 노란톡에 우리 시청자님이 네.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기 지금 러셀 지금 한 개 약 진입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도 진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자리가 좀 어떤지 궁금하신 것 뭐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마이크로로 진입하는 건 어떨까요? 셰프님? 좀 마이크로로 안전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 지금 증거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미니 러셀은 증거금이 한 7,000불 넘습니다. 7,150불인데 네, 우리 돈으로 한 8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죠. 네. 그러면 하루 진폭이 한 200만 원 정도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 자금을 1,000만 원 가지고도 하루에 20%씩 움직이면 길게 보는 거는 좀 힘들죠. 맞습니다. 장중에 단타로 끝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마이크로로 가면 조금 긴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 네, 좀 이미니 러셀로 하면은 길게 보기는 좀 어렵죠. 증거금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렇죠. 상품은 정해주면 같은 좋겠다.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네, 투자금이 얼마냐, 네. 어떤 그 상품을 어허. 들어가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거래하는 방법이 좀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마이크로로 하시려고 한다고 마이크로로 하시네요. 하는 게 조금, 네, 예, 네, 좀 안전하실 여유가 것 있겠죠. 같죠. 알겠습니다. 우리 초초보님의 궁금증 좀 해결해 드렸고요. 이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나원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방송 중에 농산물 6개월 장투하신다고 하셨는데 만기일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선물이 만기일은 만기일이 간단하죠. 있으니까요. 네, 예. 자 보시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옥수수를 막 장기 투자하겠다. 네, 저 이 옥수수가 차트를 보니까 너무 급등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꼭지가 어딘지만 알면은 이 대박 낼 수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네. 아직도 꼭지가 어딘지는 잘 몰라요. 왜? 이 과거에 그 7달러 37센트까지 2013년도에 올라간 그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5달러 50센트인데 이 가격이 무조건 최고가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만일 이거를 이제 더 올라간다, 뭐 더 내려간다, 뭐 이런 관점을 서로 다르게 갖겠지만 매도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고 지금 월물이 그 3월물입니다. 네. 만기가 2월 25일이에요. 이번 달 25일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 종목을 보면 다음 월물로 만기 전날 청산하고 다음 월물로 새로 매도를 하면 돼요. 청산을 하고 다시 그렇죠. 가져가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다음 월물은 만기가 그 5월물인데 4월 29일이 만기니까 또 4월 28일까지는 그 포지션을 그대로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만기가 온다. 또 그 다음 월물로 또 갈아타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네.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오름 추세거나 뭐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좀 조정이 오거나 내릴 수 있으면 그걸 감안을 하고 손절을 하고 다시 진입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거는 만기가 되면 무조건 청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수익이든 그 손실이든 무조건 청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럼 6개월까지 아니더라도 3개월이면 차차 월물로 계약을 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정도 월물은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아하. 처음에 진입하기가 좀 체결이 잘 안 어렵죠. 되는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나원님의 궁금증까지 좀 해결을 해드렸고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조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분봉에서 302평이 5분봉 차트 위에 있는데 15분봉에서는 아래에 있는 경우 어느 분봉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셰프님? 그거는 네, 뭐 사실 간단한 건데, 네, 자 한번 볼게요. 네, 이게 하루 중에도
우리가 이제 움직임은 굉장히 많이 크게 왔다 갔다 그러죠. 그렇죠. 그죠? 자, 일봉에서 보면 그 일봉 하나는 그냥 양봉 하나 길게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네. 장중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사실 알 수가 없죠. 네.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간 게 아니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음. 내렸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자기가 그 스캘핑이다. 장중에 거래를 하고 그냥 수익 마감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짧은 분봉을 보고 거래를 해야죠. 예. 그렇군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자금을 두둑하게 하고 한 달씩 뭐 이렇게 보는 좀 장기 투자자다. 그러면 긴 봉을 봐야 되겠죠. 투자 스타일에 따라 조금 그렇죠.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아님 궁금증에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궁금증 지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해외 선물이 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데요.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요. 이런 기초적인 질문들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까지 모두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박 셰프님이 2007년부터 해외 선물 파생 상품 전문가로 여태까지 거래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집약된 노하우들, 정통 해외 선물 전문가로서 여태까지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제 해외 선물을 시장에서 조금 믿고 누군가 투자를 해야 한다면 저희를 선택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링크가 갑니다. 그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은요, 모의 투자도 아니고요. 저희가 상품만 권해드리고 여러분께 모든 거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함께 실제 거래로 박 셰프님도 저도 진입을 할 때는 모두 이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도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모의 투자로 시작을 하셔서 차근차근 배워 놓으셨다가 본인이 준비가 되면 거래를 시작하셔도 되니까요. 일단 들어오셔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워가시고 질문들도 모두 여기서 시원하게 해소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애청자님이시죠? 예. 돈과 함께님이 좀 예. 질문을 주셨어요. 러셀은 약달러일 때 접근이 더 용이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달러하고 그 뭐 약달러일 때 좋다 나쁘다 네. 이렇게 그 수학적으로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고요.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 기조일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가 상승과 미국 달러 강세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그렇게 뭐 달러가 약해야 주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좀 이렇게 질문에 따라서 제가 좀 질문 드린 게 저도 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데 예. 그럼 그때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는 그렇죠. 건가요? 이슈에 따라서 그 네. 제가 경제 지표도 말씀드린 게 비농업고용 지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 네. 비농업고용 지표가 좋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느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금리 인상이 이슈화돼 가지고 FOMC에서 막 논의되고 있을 때는 오히려 경제 지표가 미국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 네. 주가가 떨어집니다. 경제 지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는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 미국 달러의 강세 약세는 뭐 양적 완화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금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이 환율에 미치기 때문에 네. 뭐 달러 약세냐 강세냐 이거 가지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질문들 좀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보시다 보면은 이제 해외 선물 시장이 굉장히 크고 넓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런 흐름들만 알고 있어도 어떤 투자를 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박 셰프가 계속해서 시장의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를 담아서 본인이 실제 계좌로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께도 꿀팁을 이렇게 많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전혀 모르는 상태이셔도요. 저와 함께 발 맞춰서 천천히 배워 가시면서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기초 교육 동영상까지 모두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망설이실 필요 없겠죠. 지금 저희 방송 중에만 이 방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하단 QR코드로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50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벌써 여러분과 헤어져야 할 시간인데요. 저희는 내일 10시에 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에너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